삼성그룹도 비상사태라. 이재용 회장도 나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재용 삼성그룹의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요, 60개 계열사 2,000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지금 삼성다움을 복원하기 위한 가치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사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와, 엄청난 이야기죠. 삼성이 지금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회장이 직접 인정을 하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사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사즉생이라는 게 죽기 아니면 살기란 뜻이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라는 각오로 지금의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거 대처하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망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루션으로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틀리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요, 이재용 회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삼성다운 저력을 잃어버렸다. 사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발표했냐는 겁니다. 이게 기사가 크게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중파든 중앙언론이든 종편이든 이재용 회장의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이 뭔가 있다.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게 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틀리는 말 아닙니다. 회장까지 나섰는데 아무 뒤에 백그라운드 없이 회장을 전면에 내세워서 삼성이 위기인데 사적생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기자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거든요. 분명히 말입니다.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뭔가 이재용 회장의 이야기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삼성을 들여다보면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한 게 맞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TV도 점유율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 29.7%가 2024년에 28.3% 떨어졌잖아요. 스마트폰도 21.7%가 18.6%로 떨어졌고요. D램도 43.1%가 41.3%로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패널은 56.7%가 41.3% 떨어졌고요. 디지털 칵핏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장 장비입니다. 전장 장비입니다. 17.9%가 12.9%로 떨어졌고요. 다 떨어졌잖아요. 위기 맞아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력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넘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나오는 지표를 보더라도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당장 말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고정거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현물 가격은 당연히 올라갔고요. 고정거래 가격이 2024년 12월에 2.08달러에서 2025년 2월에 2.29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뭔가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마찬가지로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 D램도 2024년 11월에 1.35달러가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DDR4 기준으로. 그런데 DDR4 기준으로 그렇지만 DDR5는 어떻게 됐을까요? DDR5는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가든 현물 가격이 올라가든 올라가면 당연히 말입니다. 반도체의 수익률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의 수익률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계획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HBM3E 4세대입니다. 8단이나 12단을 작년 4분기에 이미 납품을 끝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DDR4라고 이야기하는 5세대 죄송합니다. HBM4라고 하는 5세대 이거 말입니다. 올 1분기 1월, 2월, 3월 중에 납품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D램의 어떤 상황 좋아지죠.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상황 좋아지죠. 거기다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2분기가 6조 4,500억 원이거든요. 분명한 것은 이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적어도 말입니다. 2025년 1월 2조 8천억 원은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024년 2분기 10조 4,400억 원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4년 1분기 6조 6,100억 원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출도 굉장히 나아질 겁니다. 2024년 4분기 75조 7,900억 원이거든요. 이거는 넘어설 거다. 심지어 2024년 3분기 79조 1,000억 원 이거를 넘어서서 역대 최대급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장에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1993년이죠. 6월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그 당시는 부회장이죠. 부회장으로 등극을 하면서 많은 임원들을 모아놓고 그때 무슨 말을 했나 하면요. 자식하고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꿔라. 그 말을 했습니다. 그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한 사적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된다. 사적생. 아마 이 말을 거기에다 비견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대부분 그렇게 비교를 시켜놨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위기라는 거고 그 위기를 지금 극복할 때가 됐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룹의 회장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요. 반드시 뒷받침이 있습니다. 아무런 뒷받침이 없이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받침이라고 하면 D램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도 좋고요. 여기에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에 제대로 납품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더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뭔가 새로운 기술이 또 튀어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받쳐주면서 이재용 회장이 전면에 나선 것을 분명히 큰 효과로 만들어낼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언론에서 일부러 띄우잖아요. 지금 삼성그룹 자체가 일부러 자꾸 띄운단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삼성그룹이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래서 이재용 회장을 떼우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외국인들 삽니다.
국내 투자자 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아마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면 삼성이 왜 저럴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시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룹의 회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것은 당연히 뒷받침이 있을 거예요. D램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HBM에 대한 거라든가 그것도 아니면 초격차 기술을 개발했다든가 뭔가를 뒤에서 계속 준비를 해주면서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할 거예요. 아마 그게 지금 삼성도 비상사태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그런 전망도 해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굉장한 변화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고 그 변화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항상 지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